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한 50대 재정 전략. 우리 모두는 돈 걱정 없는 삶을 꿈꾸죠. 특히 5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를 대비하거나 자녀 교육, 집 대출 상환 등 여러 가지 경제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걱정 속에서 5년 안에 10억을 모을 수 있다는 광고나 방법들이 눈에 띌 때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50대가 재정적 안정, 나아가 재정적 독립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 부동산, 사업 등 3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1. 주식 투자 꾸준한 장기 전략.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자 급하게 뛰어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큰 만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50대라면 은퇴 준비를 위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묻지마 투자는 피해야 해요. 사례 1. 김씨의 주식 투자 성공기. 김씨는 52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던 중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고 여러 종목에 투자를 했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손해를 보았죠. 김 씨는 큰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장기적 관점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기술주에 집중하기보다는 대기업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했고 주식의 상승보다는 배당금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5년이 지나 김 씨는 은퇴를 앞두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식 투자는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특히 더 중요한 건 큰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산을 쌓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2. 부동산 투자 현명한 선택이 중요. 부동산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기는 분야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요즘은 규제와 세금 문제로 예전만큼 부동산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을 노리는 50대라면 철저한 시장 분석과 미래 가치를 고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례 이 씨의 부동산 투자 성공담. 이 씨는 50대 초반에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면서 남은 자금으로는 새로운 상가를 매입했죠. 당장 큰 수익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기대하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상가의 위치와 수익 구조를 철저히 분석한 후 투자했기 때문에 5년 뒤에는 그 상가의 가치가 2배로 오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임대 수입 또한 꾸준히 들어와 추가적인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높은 대출 금리나 정부 규제 등의 리스크를 고려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50대라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사업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창업.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직장을 떠나거나 은퇴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5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성공적인 전략만 세운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박 씨의 작은 카페 창업. 박 씨는 55세에 퇴직한 후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죠. 주변 상권과 고객층 분석을 철저히 하고 카페에서 제공하는 음료뿐만 아니라 소규모 클래스를 운영하거나 지역 예술가와 협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덕분에 5년이 지난 지금 박 씨는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수입을 창출하며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카페를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어떻게 고객들과 소통할지를 고민한 결과입니다. 5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동시에 확실한 목표와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50대에 접어들면서도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하고 신중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죠.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5년 안에 10억 같은 광고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달리려 하다가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오히려 작은 성과라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창업이든 각자에게 맞는 전략을 찾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정 목표 달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철저한 계획과 전략으로 재정 관리를 시작하세요. 50대의 재정 목표 달성 신중한 접근과 과학적 원리. 지난 글에서 50대의 재정적 성공을 이루는 다양한 방법, 즉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창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와 심리적 준비입니다. 돈을 벌고 자산을 늘리는 것이 단순히 정보나 기회를 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심리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에는 50대 이후의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심리적, 과학적 원칙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와 심리적 대응. 50대는 재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내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손실 회피 성향 로스 어버전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 회피 성향은 사람이 이익을 얻을 때보다 손실을 피할 때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주식 투자에서의 손실 회피 성향. 주식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투자자가 주식이 하락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혀 손실을 감수하며 서둘러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이 상승하면 너무 빨리 차익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행동은 단기적인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손실 회피 성향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제시한 전망 이론 프라스펙트 시리에 따르면 사람들은 동일한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에 더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종종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해결 방법, 정서적 거리두기와 체계적 의사결정. 손실 회피 성향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체계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지나치게 반응하기보다는 긴 시간 동안의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자동화된 투자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감정적 결정을 최소화하라고 조언합니다. 행동 경제학의 교훈 꾸준함이 성공을 만든다. 행동 경제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의 재정적 결정은 때로 비합리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때문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고 새로운 정보나 기회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성장이 필요한 시기일수록 새로운 변화와 기회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례 2. 확증 편향으로 인한 부동산 투자 실패. 한 예로 50대의 박 씨는 20년 동안 부동산 투자로 성공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방식이 항상 옳다고 믿었고 변화하는 시장 흐름을 무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씨는 규제가 심해진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해서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익숙한 방식만을 고집하다 보면 변화하는 환경을 놓치게 되고 이는 재정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상담. 확증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외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재정 전문가나 자산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투자 전략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의 복리 효과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재정 원칙 중 하나는 복리의 힘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례 3. 복리의 힘을 활용한 저축 전략. 김 씨는 55세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작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그 금액이 크지 않아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5년이 지나면서 복리 효과로 인해 그의 저축 금액은 기대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김 씨는 단순히 저축을 하는 것만으로도 복리의 힘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해결 방법: 자동화된 저축과 투자 계획.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저축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 계좌에 넣거나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위해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준비, 재정적 성공을 위한 마인드셋. 마지막으로 재정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재정적 안정은 우리의 행동과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공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올바른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사례 4. 긍정적 마인드셋을 통한 재정 회복. 최 씨는 50대 초반에 큰 재정적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재정 관리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재정 목표를 세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다시 자산을 증식시켰고 결국 5년 만에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결 방법: 현실적 목표 설정과 자기 관리.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 관리와 동기부여도 재정적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은 재정적 목표 달성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50대의 재정 목표는 꾸준함과 전략적 사고가 만든다. 결국 50대의 재정적 성공은 빠른 부자가 되기 위한 비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과 전략적인 사고로 이루어집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창업이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리스크를 관리하고 감정적 결정을 피하며 체계적으로 자산을 증식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과학적 근거와 행동 경제학의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재정 관리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리의 힘을 활용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재정적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